그들은 죽도록 내버려졌다. 8개의 순수한 영혼이 독에 중독되고 부서지고 흙길의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음식도 물도 없이 오직 고통과 침묵만이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가 나타날 때까지 전직 한국 해병대원으로 전쟁을 위해 훈련받았던 그는 이제 예상치 못한 전장과 마주했다. 죽어가는 8마리의 개들. 그 이후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회복력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예상치 못한 힘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영웅이 되려던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찾고 있지 않았다. 강민수는 몇 년 전 전장을 떠났지만 전장은 그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차례 복무한 한국 해병대원으로 복무한 후 그는 변해버린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선반 위의 훈장들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밤은 길었고 침묵은 그가 들었던 어떤 폭발음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래서 그는 강원도 시골 마을의 외곽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 곳. 땅이 넓고 나무가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늑대의 짖는 소리만이 들리는 곳이었다. 민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는 일상의 위안을 찾았다. 장작을 패고 울타리를 고치고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걷는 것. 하지만 그날 아침 그 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자갈길 모퉁이를 돌자마자 무언가를 알아챘다. 처음에는 쓰레기처럼 보였다. 누군가 매립지에 가기 귀찮아서 버린 검은 비닐봉지 더미 같았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공기가 너무 고요했다. 그러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떨리는 큰 발. 한 봉지에서 튀어나온 발. 민수는 멈췄다. 그의 훈련이 본능적으로 발동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가까이 다가가자 냄새가 그를 덮쳤다. 화학적이고 날카롭고 부자연스러운 냄새였다. 그는 손을 뻗었고 봉지에 손이 닿는 순간 그것이 움직였다. 거의 들리지 않는 부드러운 신음소리. 민수는 봉지를 찢었다. 안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로 넘어간 채 몸을 경련하는 저먼 셰퍼드가 있었다. 독극물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 많은 봉지가 있었다. 하나, 둘, 셋, 총 8개. 민수는 하나씩 봉지를 뜯으며 매 신음소리, 매 숨결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몇몇은 위식을 잃은 상태였다. 한 마리는 이미 떠난 것 같았다. 또 한 마리는 약하게 짖다가 쓰러졌다. 모두 저먼 셰퍼드였다. 젊고 굶주리고 구타당한 그들은 충성심을 위해 길러졌지만 배신당했다. 누군가는 그들이 죽기를 바랐다. 민수는 인간의 잔혹함이 남긴 참상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흙바닥에 홀로 남겨진 8마리의 망가진 개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위문을 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분대장의 목소리였다. 민수를 잔해 속에서 끌어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였다. 민수는 일어섰다. 그는 여기서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트럭이 굉음을 내며 움직였다. 그는 몇 년 만에 가장 빠르게 운전했다. 한 손은 핸들을 잡고 다른 손은 그의 코트에 쌓인 축 늘어진 셰퍼드 강아지를 붙들고 있었다. 동물병원은 35km 떨어져 있었다. 길의 모든 요철은 갈비뼈에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매 초가 중요했다. 그는 흙과 공황에 뒤덮인 채 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접수원이 깜짝 놀랐다. 도와주세요. 독에 중독된 개들 8마리. 제 트럭에 빨리. 40대 여성으로 오랜 경험과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진 이수진 수의사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의 눈을 한번 보고 밖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일했다. 위를 세척하고 활성탄을 투여하고 주사로 수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제공했다. 민수는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성였다. 기도했다. 애원했다. 2마리는 살아남지 못했다. 몇 달밖에 안 된 가장 어린 쌍이었다. 민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안아주기만 했다. 그는 10년 동안 울지 않았지만 그날 그는 울었다. 6마리가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수진 박사는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들은 관리가 필요해요. 며칠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 항생제, 수액, 이건 싸움이 될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게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당신이요? 독에 중독되고 트라우마를 겪은 6마리의 저먼 셰퍼드를 돌볼 건가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공간이 있나요? 물품은? 돈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공간은 있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민수는 조용했던 오두막을 전쟁터로 바꿨다. 수건, 담요, 물그릇.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매 시간마다 각계를 확인했다. 그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리에 깊은 상처가 있는 암컷. 희망, 희망. 한쪽 귀가 없는 조용한 녀석. 유령, 유령. 토하면서도 짖던 가장 사나운 수컷. 용감, 용감. 피곤한 눈을 한 가장 나이든 녀석. 중사, 중사. 고개를 들지 않던 수줍은 녀석. 달빛, 달빛. 그리고 그에게 기어가던 녀석. 정찰, 정찰. 각 이름은 그의 과거, 그의 전우들에게서 온 의미를 담고 있었다. 처음 48시간 동안 민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다. 희망은 일어서려 했다. 유령은 민수가 지나갈 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중사는 민수 외에는 누구에게나 으르렁거렸다. 보호적이고 경계하며 달빛은 마침내 스스로 물을 마셨다. 그것은 작은, 연약하지만 실제적인 진전이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되었다. 민수의 것이 아니라 개들의 것이었다. 밤에 나는 신음소리, 떨림, 가구 아래로 숨는 행동. 어느 날 밤, 유령은 공격받는 줄 알고 실수로 민수를 물었다. 민수는 움찔하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앉아서 유령이 그의 무릎으로 기어와 신음할 때까지 기다렸다. 민수는 속삭였다. 괜찮아. 나도 알아. 너를 봐. 왜냐하면 그는 이해했기 때문이다. 두려움, 플래시백, 무력감. 그는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침묵으로 가득했던 오두막은 이제 생명으로 울렸다. 발톱 소리, 짖는 소리, 웃음 민수의 웃음, 심지어 그조차도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이웃들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민수가 회복 중인 6마리의 셰퍼드에 둘러싸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것은 바이럴이 되었다. 해병대원이 독에 중독된 점원 셰퍼드를 구하다. 전쟁 베테랑이 학대받은 개들의 수호천사가 되다. 군인에서 구원자로. 민수는 헤드라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용감히 마침내 한 끼를 다 먹은 것, 달빛이 꼬리를 흔든 것, 정찰이 그를 보고 짖은 것에 신경 썼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그들을 구함으로써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아침은 민수가 알람을 맞춘 때문이 아니라 6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그의 생존에 의존했기 때문에 일찍 찾아왔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몇 년 동안 망가져 있던 그의 내면을 꿰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적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을 때 과거의 유령들이 다시 기어들어왔다. 민수뿐만 아니라 개들에게도. 그것은 6마리 중 가장 강한 보호자였던 용감에게서 시작되었다. 어느 아침 민수는 용감이 구석에서 웅크린 채 아무 이유 없이 떨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리도 위협도 없었지만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만 보이는 기억들이 있었다. 민수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용감 옆에 누워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뿐이야. 안전해. 약속할게. 넌 안전해. 용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떨림이 멈출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는 그곳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악몽을 꿨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 그의 호송대 아래에서 IED가 폭발한 후 붕괴된 건물에 갇혀 있었다. 그는 여전히 팀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가슴 위의 콘크리트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찰이 그의 침대 위로 올라와 짖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눈을 깜빡였다. 우리 둘 다 유령에 시달리는구나. 응? 그 후 며칠 동안 민수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달빛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면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다. 유령은 야구 모자를 쓴 사람이 가까이 오면 으르렁거렸다. 희망은 금속 사슬을 보면 얼어붙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기억이었다. 고통, 학대, 고문의 기억, 그리고 질문이 떠올랐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누가 8마리의 순종 점원 셰퍼드를 독살할까? 누가 그들을 쓰레기처럼 봉지에 담아 뒷길에 버릴까? 민수의 해병대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정의를 원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역 수의사, 동물관리소, 보호소, 그리고 서서히 끔찍한 패턴이 드러났다. 지난 1년 동안 근처에서 점원 셰퍼드가 불법적으로 번식되고 있었다. 뒷마당에서 운영되는 강아지 공장, 숨겨지고
등록되지 않고 돈을 위해 사용되고 팔리지 않으면 학대받았다. 그리고 그 운영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모든 개를 버렸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를 더 무너뜨린 것은 더 끔찍한 사실이었다. 이 개들은 학대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믿었고 사랑했으며 그 대가로 배신당했다. 해병대원에게 배신은 가장 깊은 상처였다. 민수는 그 충성스러운 눈을 보고 어떻게 누군가가 그들을 버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날이 주로 주가 달로 바뀌었다. 희망의 다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유령은 모든 소음에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췄다. 중사는 매일 아침 민수의 손을 코로 찌르는 의식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 민수의 바이럴 스토리에 감동받은 지역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음식, 담요, 돈, 심지어 개들의 이름이 새겨진 수제개 침대를 가져왔다. 서울에서 온 한 여성은 민수를 안아주기 위해 3시간을 운전해와서 각 개의 이름이 새겨진 목줄을 남기고 갔다. 퇴역한 K9 경찰관은 훈련 장비를 보냈다. 한 아이가 편지를 보냈다. 민수 아저씨, 개들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커서 아저씨 갖고 싶어요. 사랑해요. 지민, 8살. 민수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그는 영웅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보인다고 느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 6마리의 개들이 민수의 침대 주위에 옹기종기 모였다. 번개가 칠 때마다 유령은 담요 아래로 숨었다. 달빛은 민수가 속삭일 때까지 낑낑거렸다. 정찰은 민수의 가슴 위에 머리를 얹고 꾸준하고 따뜻하게 누워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다. 그들은 그 때문에 치유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 때문에 치유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도 데려갈 수 없는 곳에서 그를 다시 데려왔다. 침묵, 고립, 결코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아직 시험하지 않았다. 어느 오후 마당에서 개들을 훈련시키던 중 민수는 희망이 비틀거리는 것을 알아챘다. 약한 다리 때문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다. 그녀는 기침을 했고 또 한 번, 그리고 쓰러졌다. 민수는 그녀를 동물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테스트. 이수진 박사가 무거운 눈으로 방에 들어왔다. 재발이에요. 전에 보지 못했던 내부 손상이 있어요. 독극물로 인한 간부전. 이제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민수의 무릎이 약해졌다. 희망. 그가 처음 발견한 싸움꾼. 수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보장이 없어요. 민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필요한 건 다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희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믿으며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저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병원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희망의 호흡은 얕았다. 그는 그녀의 발을 잡고 속삭였다. 넌 실수가 아니야. 쓰레기가 아니야. 넌 가족이야. 그리고 아무도 남겨지지 않아. 그는 밤새 그녀 곁에 머물렀고 새벽 직전에 그녀가 눈을 뜨고 그의 손을 핥았다. 병원 조명은 희미했고 침묵은 날카로웠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는 기도했다.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를 위해서도 아니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한 마리 망가진 전사를 위해. 동이 틀 때 그녀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약하고 연약했지만 살아있었다. 수의사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어요. 이수진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수는 눈물 속에 미소를 지었다. 저는 알아요. 그녀 이름이 희망이니까요. 목장으로 돌아오자 나머지 5마리의 셰퍼드는 불안해했다. 유령은 매시간 문 옆을 서성였다. 용감은 밥을 먹지 않았다. 심지어 강인한 중사조차 잠을 자며 낑낑거렸다. 민수는 개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보았고 그것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구출된 6마리의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무리 가족이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없으면 모두가 없는 것이었다. 민수는 온라인에 업데이트를 게시했다. 그 게시물은 다시 바이럴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닿았다. 전직 K9 핸들러이자 민수의 해병대 동료였던 금태훈. 그는 즉시 전화했다. 게시물 봤어. 지금 내려가. 민수는 태훈과 몇 년 동안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많은 것을 함께 잃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되찾으려 했다. 태훈은 다음 날 도착했다. 트럭에는 훈련 장비, 보충제, 장난감,
그리고 거대한 간 지원 포뮬러 가방이 가득했다. 일 시작하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수는 오랜만에 그렇게 크게 웃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목장은 변모했다. 그것은 재활센터가 되었다. 태우는 민수에게 뒷마당에 K9 장애물 코스를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경사로, 터널, 냄새 추적 경로를 만들었다. 개들을 복무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 정찰이 먼저 앞장섰다. 그는 하루 만에 장애물을 마스터했고 다른 개들을 그쪽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트라우마가 풀리는 것 같았다. 달빛은 처음으로 공을 쫓아가 실제로 그것을 가져왔다. 유령은 민수가 손을 들 때마다 움찔하는 것을 멈췄다. 중사는 민수가 처음 들어본 장난스러운 짖음을 냈다. 용감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코스 가장자리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민수는 다가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강할 필요 없어. 그가 속삭였다. 이제 놀아도 괜찮아. 용감은 그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한편 희망의 건강은 하루하루 시간마다 좋아졌다. 그녀는 체중이 늘었고 털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민수는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온 무리가 달려왔다. 그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핥고 짖고 기뻐하며 낑낑거렸다.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지켜보았다. 정찰이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부드럽게 앞으로 밀었다. 그녀는 한 발짝 또 한 발짝 내디뎠다. 그리고 뛰었다. 빠르지 않았고 우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였다. 승리였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돌아왔어. 정말 돌아왔어. 그 순간은 카메라에 담겼다. 태훈이 촬영에 게시했다. 그것은 전 세계로 퍼졌다. 수백만이 보았다. 수백만이 울었다. 그리고 수천 명이 민수에게 한 단어를 메시지로 보냈다. 희망. 그리고 편지들이 왔다. 베테랑들, 학대 생존자들, 심지어 교도소 수감자들까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그 개들이 치유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민수는 어느 날 밤 오두막에 앉아서 그 편지 중 하나를 읽고 있었다. 태훈이 들어왔다. 여기서 뭘 만들었는지 알지? 그렇지? 민수는 수제 계집, 익명으로 도착한 기부 상자, 새 의료 물품, 벽난로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개들을 둘러보았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만든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이 뒤로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독에 중독된 개들을 발견한 밤에 전화했던 같은 부관인 박혜진 경찰관이었다. 그녀는 진지해 보였다. 그들을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강아지 공장을 운영한 자들. 민수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그곳을 급습했어요. 생각보다 더 끔찍했어요. 수십 마리의 동물, 영양실조, 학대, 몇몇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벌을 받을 건가요? 그들은 기소를 앞두고 있지만 플리딜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개들이 자신들의 관리하에 있지 않았다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버렸다고 주장했어요. 민수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알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증언이 필요해요. 증거, 뭐든지. 민수는 베란다에서 자고 있는 6마리의 저먼 셰퍼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성명서를 작성했다. 그는 사진, 비디오, 타임라인, 수의사 기록을 제공했다. 그는 그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법정에 서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그는 개들을 위해서만 싸운 것이 아니었다. 버려진 모든 영혼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가 법정에서 희망의 이름을 말했을 때 판사가 멈췄다. 그녀를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나요? 판사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걸 얻었죠. 재판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학대자들은 선고를 받았다. 그 운영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민수는 구원의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명성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한 가지에 신경 썼다. 그들에게 그들이 항상 누려야 했던 삶을 주는 것. 한 달 후, 민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한 재단이 그의 목장을 후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학대받은 저먼 셰퍼드와 PTSD로 치유 중인 베테랑들을 위한 공식 보호소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민수는 한 가지 조건으로 수락했다. 그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그렇게 희망의 집이 탄생했다. 망가진 마음이 치유되고 버려진 영혼이 가족을 찾고 한 남자와 8마리의 저먼 셰퍼드가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다시 쓴 곳. 바람이 들판을 부드럽게 스쳤다.
자유와 치유의 냄새가 났다. 민수는 커피를 손에 들고 베란다에 서서 8마리의 점원 셰퍼드가 열린 목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생존자일 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상징이었다. 각각의 이야기는 전사였다. 그리고 모든 흉터 뒤에는 포기하지 않은 영혼이 있었다. 희망의 집은 흐린 금요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헛간에서 변신한 보호소 안은 활기로 가득했다. 전국에서 베테랑들이 도착했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잃은 남녀들. 민수는 한 마리의 점원 셰퍼드를 옆에 두고 그들 각자를 악수로 맞이했다. 정찰을 만나세요. 그는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에게 말했다. 예전에는 모든 소리에 움찔했죠. 이제 우리 중 가장 용감해요. 이건 달빛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만지게 하지 않았죠. 이제 아기처럼 태어나요. 그리고 민수는 마지막 계집으로 걸어갔다. 아내는 여전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희망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눈은 불꽃으로 가득했다. 해군 베테랑인 최미영이라는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보이는 흉터와 보이지 않는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민수는 문을 열었다. 희망은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가다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미영의 무릎 위에 올렸다. 미영은 눈물을 터뜨렸다. 민수도 그랬다. 그 후 몇 주 동안 희망의 집은 모든 것을 바꿨다. 개들과 베테랑들은 함께 치유되었다. 모든 울부짖음이 들렸다. 모든 눈물이 환영받았다. 모든 흉터가 존중받았다. 사람들은 구원의 8 셰퍼드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왔다. 유령은 치료견이 되었다. 중사는 야간 공포를 도왔다. 용감은 약을 가져오는 법을 배웠다. 달빛 그녀는 모두의 그림자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심장을 훔친 것은 희망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깃대 옆에 서서 바람을 마주하고 길고 강력한 울부짖음을 냈다. 모두가 멈췄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유였다. 민수는 그녀를 보며 속삭였다. 넌 우리를 되찾아줬어, 아가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역 기자가 8마리 개를 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찾은 해병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 기사는 출판사, 제작자, 그리고 헐리우드에까지 닿았다. 그들은 민수에게 제안했다.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처음에 그는 웃었다. 저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메시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은 삶을 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네, 단, 개들이 직접 출연해야 해요. 1년 후, 영화, 희망의 해방, 이 지역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레드카펫은 유명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털 달린 영웅들을 위한 것이었다. 관객들은 울었다. 박수를 쳤다. 그리고 화면이 검게 변하고 8마리의 점원 셰퍼드가 자유롭게 뛰는 실제 영상이 나왔을 때 그들은 침묵 속에 섰다. 오늘날 희망의 집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다. 그것은 운동이다. 매달 더 많은 학대받은 개들이 들어온다. 매달 더 많은 베테랑들이 평화를 찾는다. 그리고 매주 민수는 저는 망가졌지만 희망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는 낯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는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는다. 칭찬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목장을 걷고 바람에 속삭인다. 그들의 인간이 되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해가 언덕 뒤로 질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풀밭을 달리는 8개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 강하고 자랑스럽고 멈출 수 없는. 왜냐하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병사들이 내 다리로 걷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구원이 제복이 아니라 지짐과 두 번째 기회로 온다.